예, 잘 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인가요 살리기 프로젝트 네 박자. 예. 오늘이 바로 네 번째 시간인데 드디어 첫 번째 남성 출연자가 출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 보신 것처럼 가창력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안 보신 것, 작사, 작곡 능력 다 갖춘 와. 실력파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네. 오늘 남자 가수가 처음으로 출연을 한다고 해서 좀 설레고 있었는데, 찰랑거리는 긴 네. 머리 스타일에 허리 사이즈는 22.5인치. 저보다 훨씬 날씬하신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네. 또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 파워풀한 목소리가 참 기대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주인공을 모시고 빨리 대화를 나눠보도록 해야겠죠. 예. 성인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김현수 씨,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이렇게 모셨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음악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외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보면요, 여자라고 해도 솔직히 믿을 것 같은데 종종 오해 좀 받으시죠? 네, 제가 늘 그 일상생활에서 예. 그런 이 에피소드가 많고. 아, 어떤 게 있나요? 우선 화장실 할 때, 예. 남자 화장실을 갈 때 제가 되도록이면 남자분이 안 계실 때 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이 또 저를 또 여자로 오인해서 잘 따라오신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일이 좀 유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자분들한테 고백은 안 받아보셨나요? 이제 무대 공연이 끝나면 뭐 예. 선물 공세라든지 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또 인연이 또 만들어지자 또 이렇게 해서 또 예. 그런 분들이 있었죠. 이분이 그 뒤에서 봤을 땐 여성스러운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이분이 어렸을 때 우슈 선수였다고요. 와. 네, 어땠습니까? 이제 학창 시절에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제가 인문계 학교를 나왔지만 그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늘 이제 그 철봉이나 평행봉 이렇게, 거기에서 매달려서 체력 관리를 했고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제가 이제 그 체육 학교로 이제 가기로 됐는데 부상을 당해서 중간에 이제 꿈을 접었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몸의 라인이 나오시지 않았나요? 그런가 봐요. 네, 아, 우슈를 하면 저렇게 몸매가 좋아지는군요. 저 좀 직접 코치 좀 해주세요. 네. 아, 그런데 이 음악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 음악은 제가 원래부터 제가 좋아했었고요. 네. 학창 시절에 제가 잠시 합창단도 있었고 또 제가 가곡이라든지 클래식을 너무 좋아해서 그 LP판이나 이런 것을 원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적인 거를 즐기다 보니까 대중음악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었고 예.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잠깐 그 아마추어 밴드에 제가 머물다 활동하다가 네. 드러머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중음악을 접하게 됐었습니다. 예. 근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변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음악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이제 2005년서부터 제가 이제 한국가수위원회에 등록이 돼서 정상적인 이제 음악 활동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이번에 그래서 앨범을 네. 2009년에 발표를 하신 거군요. 네, 9월 28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수복을 한 날이 9월 28일이더라고요. 예. 공교롭게. 그래서 그날 맞춰서 서울 여자를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그 타이틀곡이요, 서울 여자였었어요. 네, 그죠? 네. 첫사랑이 서울 여자인가요? 아니면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인가요? 저도 이게 노래하시는 궁금한데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이 맞아요. 가사에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한데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네, 제가 출생지가 서울이지만,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자, 네. 또 우리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을 벗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나갈 때, 대한민국,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가슴 뭉클하다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고, 그건 누구나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 여자란 단어가 대한민국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여성도 그렇고, 모체 중심이기 때문에 예.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더 많죠. 네. 어머니. 아까 그 음악을 90년대에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앨범을 09년에 올해 발표하셨어요. 네. 이렇게 음반이 늦은 이유가 있을까요? 중간에 제가 뭐 음악을 내려고도 했었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음악적인 욕심이 많아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가수나 작곡가의 혼이 박혀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하다가 접어버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음악적인 매력이 많은 국민적인 노래로 만들고 싶어서 늦게나마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김진경 씨 질문이 정말 있다고. 예, 옆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부러운 거는요, 샴푸는 어디 샴푸 쓰나? 머릿결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 근데 이분이 또 작사 작곡이 능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 노트를 한번 좀 딱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지금 작사 노트죠? 예, 지금 여기 보시면 혼자서 직접 연구하시고 작사를 한 곡들을 이렇게 좀 있는데 와. 그 옆에 딜레마 카루소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참 작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남이 산다고 따라 사니 자고 나니 하한가라. 팔아보려고 매도하면 다음날에 상한가라.
이게 뭡니까 아이고. 이게 저기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예, 이게 유명한 루치아노 파바로티님의 예. 딜라의 카루스를 제가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군요. 직접 이렇게 작사를 하면 손으로 쓴 거 제가 봤거든요. 참 열정이 대단하다는 점을 느꼈는데 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연습도 참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네. 김현수 씨의 하루를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현수 씨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부천의 한 녹음실. 얼마 전 발매된 앨범 작업에 직접 참여.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한 진실을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거울 같은 노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작사를 하게 되고 오랜 무명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 앨범에는 그동안 갈고 닦은 그의 노력이 듬뿍 묻어난다. 자, 이제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훌륭한 한국인의 소리를 다듬고 살찌우고 특히 힘이 내재되어 있는 전통 음악을 예. 현대화해가지고 아시아를 향한 글로벌 음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와, 멋집니다.